안녕하세요. 투자의 기술 돈테크맨 강동네이터입니다. 가상자산, 코인에 대한 세금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인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 예정이신 분들께는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9월 26일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유예 없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코인이라고도 하는 가상자산, 편의상 코인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세금을 살펴보기 이전에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떻게 붙는지,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를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하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소득세법 21조 기타 소득의 27항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 소득이라고 하고 이를 기타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추가되었네요. 부과되는 세금은 제64조의 3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항에서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원문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그 중에 2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22%가 됩니다. 납부 방식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분리과세 되어서 돈을 많이 버셔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생기는데요. 일반 금융소득은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에만 내년 5월에 다시 신고를 하는 형식인데 코인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그런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참 기타 소득은 법령상 되게 많은데 보통 시상이나 복권이나 어딘가에 당첨돼서 얻은 소득 그리고 위약금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강사료나 인세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법 체계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품 수령 시에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하고 드립니다. 많이 보셨죠? 그겁니다. 원천징수는 내가 따로 낼 필요 없이 미리 떼고 돈을 주는 개념인데요.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월급에서 세금이랑 자대보험 등 비용을 얼마나 뗐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거래창은 주식이랑 비슷하고 교환 가치도 있는데 금융자산은 아니고 또 자산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무튼 실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코인 거래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165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또 1억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9,750만 원의 22%, 2,145만 원이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쉽죠? 이렇게 발생한 세금을 2023년 5월에 나 이 정도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 방법이 비슷한 국내 주식과 비교해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3억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은 20%, 3억 초과로 수익이 발생하면은 25% 세금이 발생이 되는데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기본 공제를 5천만 원 해주면서 5년 동안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요. 반면에 코인은 22%라고 했었죠. 근데 기본 공제를 250만 원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주식 대비 20분의 1 수준이면서 2월 결손 공제가 없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는 손익통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최종 이익금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올해 주식으로 4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4년 동안 1억씩 총 4억의 손실이 있었다면 손익통산 0원이라서 부과되는 세금도 0원입니다. 반면 코인의 경우에는 4억을 벌었다면 일단 세금 8,745만 원을 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4년 동안 1억씩 다 잃으면 세금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주식과 달리 잠시 벌었다고 해서 큰 세금만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현재 상황대로 과세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이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에요. 코인은 250만 원을 뺀 4,750만 원의 22%, 총
총 1,045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은 최대 5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코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이 발생을 하는 형식이에요. 과연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인가 싶어서 팩트체크를 위해서 좀 서칭을 해봤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봤는데요. 공식 명칭인 가상자산으로 검색을 했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야기, 간담회, 이용자 보호에 대한 자료만 나왔고요. 가상화폐로도 검색해보고 암호화폐, 코인, 비트코인, 가상자산 세금 이런 내용들을 차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심쩍어서 9월 28일에 배포된 이용자 보호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봤는데 주식이랑 비슷하게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 그리고 거래소 임직원이 거래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시세 조작 등 장난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죠. 혹시나 해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봤는데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반면 2021년 10월 중순이 다가오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세금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코인 과세의 의지는 확실하지만 유예 혹은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졌다는 느낌이에요. 실제 과세가 될 확률은 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는 대선도 있죠. 없던 투자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민감하면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직까지 세금 내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이대로 세금이 발생한다면 2022년 1월 1일 그 당시의 기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때 돼서 신경을 쓰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작년부터 과세 이슈는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이 그냥 강조될 것일 뿐입니다. 여러 논란이 많은 가운데 과세를 강행한다면 어떤 이슈가 생길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처럼 갑작스러운 규제가 쏟아진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부동산 대출을 규제했을 때 자금 조달을 위한 움직임은 일반 신용대출, 이금융권, 대부업, P2P, 사금융 순서로 내려가서 결국 부동산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죠. 그 결과 인기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을 낮추려면 또 규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국 코스피 시장 규모로 커진 가상자산 시장이 없어질 리는 만무한데 투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현실이에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코인이 과세될 경우 풀어야 되는 숙제는 첫 번째로 에어드랍이나 채굴 활동을 통해서 없던 코인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킹을 할 경우.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예금처럼 코인을 묶어두고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나 배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파이와 같은 탈중앙화 금융을 활용하거나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직거래하는 방식들입니다. 국내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로 입금을 했더라도 해외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면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밖에 더한 방법들이 많겠지만은 모든 내용들은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로 인출한 차익만큼만 과세가 되어버린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지금의 개인 과세 체계는 화면과 같이 근로, 사업, 부동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과 퇴직, 양도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상황과 항목마다 공제 금액과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에어드랍, 채굴, 스테이킹, 디파이, 직거래 각각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해외랑 우리나라 시세 또한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지금 체계는 2022년 동안 번 돈을 2023년 5월에 자진해서 신고하라는 의미인데 이때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포지션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해서 정직하게 손익을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탈세를 할 것인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앞서 언급했던 탈중앙화 금융 해외거래소 직거래를 활용하는 순간 탈세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세금 신고를 해본 적이 없는 개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미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돼버리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조세 원칙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하지만 자산의 일부인데 실제 유통되는 금융자산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만큼 다른 금융자산들과 맥락이 이어지는 현실적인 체계가 잡히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은 주식, 채권, 해외 주식, ETF, 펀드 등 전통 금융자산의 과세 체계와 2023년 변경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금융투자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거나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상 돈테크맨 강동문 에디터였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 업로드되는 유익한 영상을 따끈따끈 하실 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